안녕하십니까, 블루일입니다.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간단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거의 독보적으로 원탑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거래대금이 7,787억 원이 터졌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다들 2차전지 주도주들이 다 죽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만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전해액 관련주고요. 전해액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양극재, 음극재보다도 이제 그 비중이나 전체 그 역할 면에서 물론 역할은 충분히 이제 필요하고 분리막과 전해액은 꼭 필요한 그 요소이긴 한데 그동안은 그 소외돼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른 애들이 쉬는 동안에 이제 포커스를 혼자 받아가지고 최근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섹터 전반이 조정받는 와중에서 독보적으로 상승해가지고 벌써 코스닥 시총 9위가 됐습니다. 시총이 2조 8,151억 원, 오늘 기준으로 2조 8천억까지 됐는데요. 급등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IRA 규정 최대 수혜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인 IRA 최대 수혜가 이제 북미에서 제조되는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규정 덕에 이제 그 최대 수혜가 될 거라고 갑자기 이제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에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유럽, 폴란드 쪽에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조지아 공장 캐파가 현재 이제 2만 톤에서 이제 4만 톤 규모로 확대를 했고 이제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공장 현지화 전략 구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쪽에도 추가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조지아 공장 캐파가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확대하고 24년도 말에는 20만 톤 규모로 늘린다 하고요. 25년에는 텍사스주에 이제 10만 톤 규모 생산 시설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어서 이제 25년 되면 북미 생산을 총 40만 톤으로 늘린다 합니다. 이제 그러면 북미 생산 능력이 이제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 2024년 1조, 25년 2조 원을 이제 북미 예상 매출로 잡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엔솔하고 SK온, 그다음 중국 CATL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GM이라든가 포드에 그 납품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메인 수급 부재 속에 이제 투심의 편중 현상이 가속돼서 이쪽으로만 집중돼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좀 고민이 들고 이제 어디까지 갈 건가 의문이 드는 포인트는 2차전지 수급이 대체로 이제 개인의 편중을 됐고요. 이따가 이제 수급표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어찌 보면 그때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작전 세력의 어떤 투입이 되지 않았나. 그 작전 세력들의 그 집중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섹터 전반이 이제 기술적이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저점을 이번 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에코프로랑 이제 포스코그룹 실적 발표가 다 되고 나서 아무튼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되면 그 이제 2차전지도 슬슬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엔캠의 과열은 좀 식고 차익 실현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이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만의 영역이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그 각각의 어떤 기준별로 목표가를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신규 접근은 지양하되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제 분봉상의 지지라든가 그 저항권을 확인하고 거기 맞춰서 대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주봉, 일봉, 그 다음에 15분봉인데요. 주봉상 보면 지금 너무 과하게 양봉이 올라와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전전주에 터진 그 양봉에서 거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 윗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1월 19일 날 고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올라간 상황인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봉은 다음 주까지도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거는 신고가 매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은 할 수는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었죠. 이날 거래가 제법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게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15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그 라인을 지지를 받는 거는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날 내려왔을 때도 그때 음봉이 나온 날 이후도 더 이상 깨지 않고 일단 390선은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을 지지를 보시면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이게 15분 봉상입니다. 15분 봉상에 390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2조 8천억인데 시총 3조를 가능할 경우에는 18만원, 그다음 추세선 상단으로 그려도 18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라운드 픽업 값으로는 뭐 20만원 정도도 가능하겠죠. 물론 뭐 게시판이나 보면은 더 많이 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물론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중을 다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조절을 해 가시면서 줄여 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 1월 19일 날 666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제 이 전날 보시면 이날 거래 터진 게 이게 666만 주인데 그날 거래를 추구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를 달거나 하면 그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다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나 그다음 목표치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저기마다 그 여건마다 그 가격을 매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신고가 매매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되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상황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1월 19일 날 666만 주 그리고 오늘 493만 주가 터졌는데 이제 한 번 정도 거래가 더 터지면 끝물이 아닐까. 지금 뭐 개인만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금융투자는 계속 거의 매도 일색입니다. 연기금은 특히 이제 계속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개인들의 어떤 수급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가에서 5만원 6만원대에서 잡아가지고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너무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편중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적용을 해가지고 진입을 해서 더 이렇게 드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걸로 아는데 신규 진입은 가능한 지양하시고요.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이제 나름의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슈에 있는 종목이라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공부는 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뜨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전에 뭐 에코프로나 이렇게 급등을 할 때처럼 그때 밸류 대비해보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때의 과열 유동성과 지금의 상황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또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